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ят 120회 파워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한 주간 뭐 있었는지 얘기하는 걸로 시작하는 날인데. 날이 아니고 자기소개하는 날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한 주간 뭐 하셨습니까? 싸우지 마시고. 한 주간 뭘 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덕에 관심이 많은 덕실입니다. 왜 갑자기 자기소개를 합니까? 한 주간 뭐 김도인입니다. 했냐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되나? 그래요? 최 사장입니다. 요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강쌤입니다. 오, 그렇네. 깡쌤이 오늘 조금 늦게 오게 됩니다. 지난주 방송 때문인가요? 예, 그것 때문에 네. 혹시 출두했나요? 이것저것 피해 온다고 해가지고 천천히 올 것 같습니다. 혼자. 용감한 깡. 아마 2부 때 같이 동참할 것 같고 한 주간 뭐 했었는지 얘기하지 맙시다. 네. 앞으로도 영원히. 아니요. 이번 주는. 이번 주네. 그래요. 아무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깡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주제를 몰랐는데 그 방송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를 그 후에 알았어요. 요즘 또 다른 일들이 바빠가지고 거의 뉴스를 못 보고 살다가. 그러면서 얼마나 깡쌤의 어떤 그 주제 선택이 탁월하고 시의적절했는지. 물론 우리랑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지만, 러시아 이야기였지만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빵 터졌지. 참고로 지난주에 제가 넣었던 음악, 마지막에 넣었던 음악, 제가 사실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라주셔가지고. 언급을 안 해. 아무도 언급을 안 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빅토르 최라고 알아요? 러시아 음악하는 가수인데 한국계야. 근데 러시아에서 락으로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 노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혈액형이라는 노래인데 아무도 관심 없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얘기하지 마요. 상하셨어. 알겠어. 마음 상했어. 네. 우리 파워 특집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파워 특집. 지난 시간에 라스푸틴의 파워를 한번 우리가 확인했고 오늘 독실이가 그게 무슨 파워냐. 진짜 파워는 이거다. 그렇죠. 진짜 파워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파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정확히 잡아보고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학에서 파워란 도대체 무엇이냐? 조퇴하시나요 혹시? 조퇴하지 마시고 물리학에서의 파워가 도대체 뭔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파워랑은 좀 다른 거예요. 파워랑은 다른 거고 에너지에 더 가까운 거긴 한데 파워가 아닌 에너지. 근데 파워와 에너지에 또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파워를 정의할 때 이제 에너지를 갖고 정의하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물리학에서의 파워가 뭐냐. 2부는 바로 이름만 들어도 멋있는 다크나이트. 노동. 까진 아니고 다크 에너지를. 다크 에너지. 네, 암흑 에너지에 네. 대해서. 다크 보스 해주신다고. 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항상 함께하기를. 사실 궁금했거든요. 다크 에너지, 네. 암흑 에너지가 뭔가. 과학 관련된 거 보면 나오잖아. 네. 뭐 암흑 에너지가 있다, 암흑 물질이 있다. 궁금했는데. 원래 최 사장님이 좀 다크를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흑기사위성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화이트는 뭐 그냥 다크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그럼 물리학과 관련된 힘과 파워, 네. 그리고 다크 에너지. 네. 그다음에 암흑 물질 같은 것도 설명해 주시나요? 네, 다크 에너지가 나오면서 아마도 같이
이제 다크매터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적은 부분을 말하는지. 근데 적은 부분을 아는 것과 부정확한 걸 알고 있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쵸. 우리가 지금 아는 물질 세계에 대한 이론들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수정이 좀 될 여진이 있겠지만 완전히 뒤집어 엎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우주 전체를 바라볼 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알미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1부입니다. 파워의 정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 파워의 정의를 정확히 여러분이 아신 다음에 막 활용을 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뭐 힘이 어떻다, 일이 어떻다, 에너지가 어떻고 파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왕따가 되기 십상이에요. 아, 이 지식은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정의는 다른데, 나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너는 힘을 쓰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일하느라 어렵다 했는데 너는 물리학적으로 일을 한 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네. 친구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물리학적인 파워가 도대체 뭐냐를 알면 좋을 것 같고, 이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흔히 말하는 마력 나오잖아요. 뭐 몇 마력. 마력짜리냐, 뭐 토크가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난 토크가 궁금했어. 뭐 토크 토크가? 나오는데. 토크는 준비 안 했는데. 그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얘기하면 되지 뭐 돌림 힘이니까. 아, 네. 그 부분에 그만해.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과 연결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엔 토큰 안 쓰지. 그만하라고 이 자식아. 알겠습니다. 토큰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 거 아세요? 토큰을 만들어요? 어떻게? 그만하라고 욕할까봐 못하겠어. 뭐 어떻게 만드는데? 토큰을? 동전에다가 해본 적 없으세요? 동전 끝에다가 이제 그 커터칼을 끝에다 대고 이렇게 앞뒤로 막 이게 책 옆에다 대고 붙여서 네네. 막 하다 보면 가운데가 뽕 뚫려요. 동전이. 그거 벌금 물어야 될걸? 그렇죠. 원래는 이제 지폐나 이제 동전을 훼손하면 안 되지만 안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습니다. 저는 아니고.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아, 그렇죠. 그런 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지. 옆에서. 알겠습니다. 야, 네. 저게 뚫리긴 뚫릴까?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질문을 한번 할게요. 개념을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운동량, 힘, 일, 에너지, 일률 이 5가지를 혹시 구분할 수 있는지 조퇴하겠습니다. 도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희님이 생각하는 운동량은 뭐예요? 운동량이요? 네. 저 죄송한데 뭐가 죄송합니까? 토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운동량. 일단 토한 다음에 그럼 대답하세요. 현기증 나요. 저 고등학교 때 갑자기 트라우마 생겼어요. 저희 수능 때 저희는 과탐을 4과목 다 본 세대잖아요. 맞다. 우리는 다 봤어. 문과도 과학 봤지. 물리 거의 다 틀렸어요. 수능 볼 때. 아, 진짜? 네네.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다 맞았어요. 아, 진짜. 꺼져 이 자식. 수학과 과학을 다 맞았어요. 그렇죠. 야, 기본 아니요. 그럼 왜 뭘 틀렸어요? 국어를 다 틀렸어요. 그리고 국문과 갔어. 어쩐지 말을 못 그래서 알아듣더라. 부족한 걸 배워야겠다. 그러니까. 원래 부족한 거 배우러 가야죠. 맞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그렇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 그래도 한번 운동량. 그 생각하기로 운동량 하면 운동한 양. 운동한 양.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네. 달리기를 뭐 1km 뛰었다 그러면 네. 달리기를 1km 뛴 거. 운동한 거리. 거리? 아니 1km 뛰면서 아, 내가 1km 소비한 에너지? 에너지. 그 에너지네요, 그건. 암흑 에너지? 주눅 든다 속상하다. 근데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또 계속 물어볼게요.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힘들어 이런 거 말고 네. 물리학적인 힘. 알려줘 이 자식. 단위 질량을 네. 단위 거리만큼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특정한 것. 물리량. 그걸 물리량이라고 얘기하는 물리량. 거거든요. 단위 질량을 단위 위치만큼 움직이게 이동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량. F는 MA. 예? 그죠. 그게 사실은 정확한 정의인데. 정말? 이거 한 개밖에 기억 못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제 FMA 가장 유명한 식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운동량이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그거와 다 연계된 개념이니까 그다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은 굉장히 뭔가 이제 알 것 같아서
아, 그래? 맞췄으면 좋겠어. 그래서 음. 운동량은 뭐냐면 사실 도희님이 말씀하신 어떤 막연한 개념을 조금 더 다듬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물체의 운동 상태를 알려주는 어떤 양이에요. 그냥 물리량, 벡터량. 물리량이라고 할게요. 어려운 단어를 좀 빼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려주는 양이에요. 물리량.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운동하는 물체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KTX가 나한테 시속 300km로 달려오고 있어. 네. 그럼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는 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그 KTX가 0.1m/s 정도. 그러니까 초속 10cm. 네. 천천히 오고 있어. 거의 정지하기 직전이야. 음. 그때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맞죠? 네. 네. 근데 아마도 아까 시속 300km인 거보다는 훨씬 더 적은 무언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눈 이상하게 뜨지 마. 아, 예, 예. 상상을 드는 거. 아, 졸려가지고, 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똑같이 300km, 시속 300km로 달려오고 있는데 깃털이 그렇게 달려오고 있어요. 깃털 하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깃털이 달려와. 무섭다. 걔도 뭔가를 하겠죠, 분명히. 그 뭔가를 하겠죠. 그렇죠. 어. 이렇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걔는 뭔가 무시무시한 걸 할 수 있어. 그쵸? 그리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걔는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죠? 그걸 운동량이라고 그러는구나. 그 두 개를 곱한 거를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아하. 그럼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 네. 질량과 속도를 곱한 거거든요. 네. 그럼 질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한 거지만 빠른 애가 느린 것보다 더 큰 운동량을 가져요. 그렇지. 그리고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똑같이 1m/s로 움직인다면 사람이 1m/s로 움직이는 거랑 뭐 탱크가 네. 한 10톤짜리 탱크가 1m/s로 움직이는 거랑 분명히 가지고 있는 무언가 물리적인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속도가 같다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김도인 했던 얘기가 정확하네. F는 MA. 그건 힘인데. 그럼 F F는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F는 조금 이따 물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 그치. 운동량이네. 큰 놈은 무서워. 빠른 놈은 무서워. 그 두 개 고비인 거예요, 그냥. 그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네. 그 이제 사실은 운동량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선운동량이 있고 이제 각운동량이 있는데 예. 이거는 좀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만 할게요. 선운동량은 그냥 직선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앞으로 움직이는 걸 선운동량이라고 해요. 네.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애들. 오케이. 각운동량은 회전하고 있는 걸 말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각운동량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김연아 선수의 예를 들어요. 김연아 선수 혹시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럼요. 역기도 들고 머리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요? 아무거나 막 던지기. 그렇지. 아무거나 막 던진다고요? 예? 김연아 선수가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김연아 선수가 이제 회전을 할 때 팔을 이렇게 뻗으면 조금 천천히 돌고 그러다가 팔을 위로 모으면 빨리 도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각운동량 보존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각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RP 그 R과 P를 외적한 거다 혹은 MVR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긴 한데 이걸 다 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전하고 있는 물체는 무언가가 보존되고 있어요. 그러면 팔을 뻗어서 멀게 하면 중심으로부터 무게 중심을 멀게 하면 그때 가지고 있는 어떤 뭐가 있어요. 회전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각운동량이라고 할게요. 걔가 그 뻗었던 팔을 안으로 오므려 혹은 위로 뻗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작아지겠죠. 무게 중심이 가운데로 모일 거 아니에요. 예. 그때도 동일한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빨라지는 돌아야 거예요. 되겠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각운동은 뭔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는 건 가정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운동량이 왜 보존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데 그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 왜 안 그럴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 근데 등속도야 같은 속도로 달려가고 있으면 구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만약에 본다면 지구가 뒤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과 사실은 누가 움직이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달려가는 건지 아니면 땅이 나한테서 뒤로 가는 건지.
이게 상대성 이론의 기본적인. 그렇죠. 갈릴레이가 얘기했던 상대성 이론이죠. 근데 이제 각 운동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만약 등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걔가 돌고 있는 건지 우주 전체가 돌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가요? 뭐 그냥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도희님이 했었던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을 파고들다 보면은 과학에서 이제 대답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그 핵심을 바로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도 근데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대답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선운동량이 왜 보존돼야 돼요? 혹은 각운동량이 왜 보존돼야 돼요? 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네. 반대로 그러면 아무것도 우리가 얘한테 아무런 힘도 주지 않고 어떤 에너지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걔가 갑자기 움직이던 애가 멈춘다가 더 이상한 거예요. 움직이던 애는 그냥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자기 운동의 상태를 유지해야 돼 모든 물질은.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보존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예를 들어서 독실이가 초속 5cm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종종종종종. 자기 좋아하는 영화 이렇게 막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걔가 멈추면 이상하다는 거지. 아무런,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는 게 원래 상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들어주신 예로 네. 김연아 선수가 팔을 만약에 가운데로 모으고서 맞아요. 돌 네. 때랑 팔을 양팔로 뻗을 때랑 왜 꼭 에너지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운동량이. 네네. 그죠? 멈추지는 않아도 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김연아 선수를 둘러싸고 있는 예를 들면 비누 거품을 하나 생각을 할게요. 네. 팔을 뻗든 이게 안으로 오므리든 간에 비누 거품이 있고 그 거품이 돌고 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하나의 그 개가 돼서 강체가 돼서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비누 거품이 지금 회전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무언가 이제 팔을 뻗었든 오므렸든 간에 그냥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량은 그냥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를 제가 대답을 못 해드려요. 근데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외부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제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그럼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혹은 뭐 이렇게 그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고 그 두 개의 말하자면 곱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질량 중심으로 모였다면 빠르게 도는 거고 네. 질량 중심이 좀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느리게 돌아야 돼서 그 곱이 일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되게 날카로운 질문인 게 예를 들면 왜 속도의 제곱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왜냐하면 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를 m 곱하기 v로 볼 것인가 m 곱하기 v의 제곱으로 볼 것인가를 갖고 옛날에 막 토론을 하게 됐었어요. 누가요? 왜냐하면 힘과 에너지가 뭔지 몰랐을 때 이제 어떤 과학자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 이제 철학자들이 또 과학자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종의 철학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토론하기도 했어요. V의 제곱에 비례해서 뭔가 달라지던데 그것도 있거든요. 그게 에너지예요, 사실. 근데 어떤 사람은 V에 비례해서 무언가 하는 능력이 달라지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운동량인 거고 지금 후세에 와서는 얘는 운동량이고 너는 에너지를 얘기한 거였어 라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걸 막 싸운 거예요. 그거 하지 마요.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과학편 할 때 최 사장님 알았어요. 이거 진짜 짜증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운동량이었어요. 운동량은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은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원시인들도 알았을 물리량이에요. 이 말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시인들도 가벼운 애들, 예를 들면 바람이 초속 4m/s로 불어와. 물론 사한지 몰랐겠지만 네. 이거를 무서워하진 않지만 저기서 바위가 4m/s로 굴러오면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라고요. 왜? 걔는 뭔가 더 큰 능력이 있는 걸 안다고. 무거운 놈이. 본능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 바위가 4m/s로 굴러올 때랑 40cm/s로 굴러올 때랑 그것도 능력이 다른 걸 알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누구나 알아 그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힘이 뭔지 이제 물어볼게요. 힘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운동량이라는 게 있더라. 근데 아까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네. 아무런 힘을 주지 않으면 걔는 보존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힘은 뭘까요? 보존되는 물리량을 변화시키는 외부의 어떤 무엇인가? 그것도 맞아요. 운동량, 즉 운동 상태예요. 정지하고 있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나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변화시키는 외부의 요인이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그걸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1이다, 1뉴턴이다, 2뉴턴이다, 3뉴턴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질량과 가속도의
비례. 속상하다. 왜 웃는지 모르겠어. 이게 웃기냐? FNMA 얘기하려다 FNMA를 얘기하려고. 이게 웃긴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거 되게 쉬워요. 나 화가 날라 그래요. 운동량이 변했는데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를 힘이라고 정의했어요. 뉴턴이.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 네. 그럼 4m/s로 굴러 내려오던 100kg짜리 바위 덩어리가 멈췄어. 근데 100초에 걸쳐서 천천히 멈출 수도 있고 1초 만에 멈출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막 이게 후진시켜 가지고 혹은 이렇게 손으로 밀어 가지고 멈추게 할 때는 100초가 걸렸어요. 예를 들면. 근데 최 사장은 딱 가서 손을 팍 뻗으니까 1초 만에 그냥 멈췄어. 누가 더 힘이 센 걸까요? 지사장이지요. 그렇죠. 네. 그렇게 1초 동안 보통 이제 단위 시간으로 나누게 되는 단위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힘이 가해진 거고 그 힘의 크기는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로 이야기를 해요. 네. 힘의 크기라는 것은 네.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한다. 그렇죠.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운동량이 변했으면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힘이 가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식으로 지금 최 사장님이 옆에서 막 쓰고 있으니까 델타 MV를 델타 T로 나누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MV가 지금 운동량이었으니까. 운동량이었으니까. 그러면 M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델타 V 나누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렇겠지. 그럼 그게 뭐죠? T분의 V. 가속도? 그러니까 F는 MA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이거는. 그냥 하면은 어떤 마음의 심적인 위안이 됩니다. 네. 알든 모르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V를 T로 나누면 가속도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네. 그냥 외워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속도가 변하면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또 가속도라고 부르거든요. 네. 속도가 변한 것들. 네. 그래서 아무튼 힘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 그럼 이렇게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다가 뭐냐면 운동량이란 게 있는데 걔가 변했어. 그럼 힘이 가해진 거다. 분명히 10중 8구 힘이 가해진 거고 그럼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졌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시간당 그러니까 운동량이 뭐 100만큼 변했는데 10초 동안 변했더라. 그렇다면 10 정도의 힘이 꾸준히 가해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운동량을 그냥 T로 나눈 건가?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를 T로 나눠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냐 변화를. 아니냐가 구분을 줘야 되는데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눠야 돼요. 뭐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뉴턴은 이거를 저는 변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 미소 변화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왜냐하면 처음 1초 동안의 변화, 그 다음 1초 동안의 변화, 그 다음에 1초 동안의 변화라고 한다면 항상 1초 단위로 뚝뚝 끊겨요. 관찰을 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스무스하게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주 짧은 시간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예를 어떻게 들 수 있을까? 계단처럼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각이 져서 올라가는 게 싫으니까 정말 완만하게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뉴턴이 만들어낸 개념이 그래서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미분표는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수학에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해를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큰 줄기로만 볼게요. 힘은 끝. 이제 그럼 도대체 물리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 뭘까요? 일, 워크라고 하는 거. 워크? W. 일이 W예요. 뭐가 일일까요? 이거 옛날에 배운 기억 있을걸요. 줄? 그래서 학생들이 단위가 줄이에요. 학생들이 되게 의아해하고 일단 외우긴 외우는데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해. 예를 들면 내가 무거운 돌을 들고 있어. 예.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가면 한 일이 0이래. 그럼 애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뭐야 나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일을 하는 게 없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일이 네. 뭔지 얘기해 봅시다. 물리학적으로 일을 했다는 뭔 것 같아요? 힘이랑 연관이 있어요. 도희님이 해주셔야 돼요. 힘이랑 연관이 있다고요? 네. 에너지를 힘을. 에너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에너지 아직 안 했어요? 네. 운동량, 운동량이랑 힘밖에 안 아까 했어요. 운동량이라고 했구나. 네. 운동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의 량? 이 일 아니에요? 그럼 힘을 모은 게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힘을 힘들을 모은 게. 모은 것 쭉 뭐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근데 이것도 되게 좋은 개념이기는 한데 우리? 힘을 이렇게 적분을 하는 개념을 생각하신 거니까. 그래? 그런 걸 아니에요. 그런 걸 했어? 그런 거 그런 걸 했단 말이야? 격려하지 마. 조퇴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일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긴 요거예요.
힘을 가해서 움직였어요. 이게 핵심은 움직여야 돼요. 내가 힘을 가했는데 안 움직이면 한 일이 없어요. 응. 그럼 힘을 가해서 무언가 움직였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힘과 그 힘의 방향으로의 움직인 이동 거리를 곱한 걸 일이라고 불러요. 그럼 멈춘 건 일이 아니에요? 멈춰 있는 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굴러오는 돌을 멈추게 한 것도 일은 아니에요? 운동을 앞으로 나아가게 전진시켜야지만 일이에요? 아니요, 이거 너무 핵심. 아니요, 맞아요. 근데 봐봐요. 멈추게 내가 만들었다는 건 어떤 거냐면 네. 지금 돌이 내 쪽으로 굴러오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힘으로 밀어서 멈추게 했어요. 아, 그러면 힘은 저쪽으로 반대 밀고 방향으로. 있고 네. 이동거리는 반대로가 되죠. 네. 그러면은 한 일이 마이너스가 돼요. 10만큼의 힘을 줬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만큼을 움직인 게 되니까 그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10이 아니라 뒤로 10m를 갔다고. 내가 멈추려면 뒷걸음질 치면서 멈추잖아요. 아, 네.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이라는 개념은 네. 힘을 행사한 주체자 관점에서 표시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상관없어요. 운동하는 물체 중심으로 표시하는 둘 다 거예요? 가능해요. 물체가 받은 일이다라고 해도 되고 물체에게 준 일이다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그거 여쭤보냐면 만약에 제가 힘을 써가지고 굴러오는 돈을 멈추게 했어요.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뭔가 내가 힘을 썼는데 마이너스 표시가 되니까 네. 그 내 중심으로 표시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도인 중심으로 표현한 게 맞는데 맞아요. 뒤로 밀렸다고. 뒤로 밀린 거야. 그럼 마이너스가 됐어요. 자,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나왔어. 네. 나 이게 나올 줄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예. 되게 핵심적인 걸 몇 개는 물어보세요. 자, 그럼 볼게요. 뭐가 핵심적인지 도인- 모르겠다. 뭐가 상상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지러워요. 도인이 그 돌에게, 바위에게 예를 들면 10N의 힘으로 밀었는데 예. 10m만큼 뒤로 물러서면서 멈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응. 네. 그럼 힘은 앞으로 가 있는데 이동 거리는 뒤가 되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0줄만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마이너스 100줄의 일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준 걸 받는 걸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도인님이 돌에게 마이너스 100줄의 일을 했다는 뭐랑 등가냐면 돌이 도인님에게 100줄만큼의 일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아. 혹은 도인님이 100줄만큼의 일을 받았다라고 해도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최 사장한테 10,000원을 줬다. 응. 내가 최 사장한테 마이너스 10,000원을 줬다. 마이너스 10,000원을 줬다는 거는 10,000원을 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인님이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저쪽으로 힘을 줬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뒤로 밀려서 멈췄어요. 그럼 내가 일한 게 아니고 명확히 말하자면 돌이 나를 민 거예요. 오케이. 맞죠? 예. 네. 돌이 나를 내가 준 거랑 똑같은 힘으로 응. 밀면서 10m만큼 날 밀어붙인 거야. 그러니까 돌이 100줄의 일을 한 거고 도인님은 100줄의 일을 받은 거고 혹은 반대로 말하자면 도인님은 마이너스 100줄의 일을 했다라고 해도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죠? 근데 이거 표시가 직관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직관적인데 왜? 아니요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아. 근데 내가 힘을 썼는데 어쨌든 뒤로 밀렸어도 마이너스 표시를 하는 거는 어쨌든 돌이나 인간이나 등가로 놓고서 네, 지금 맞아요. 표시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잖아요. 혹은 네. 이렇게 해도 되죠. 한 일은 플러스면 받은 일은 마이너스다라고 봐도 되죠. 아. 도인님이 100줄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100줄의 일을 받은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열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할 때 몇 킬로칼로리를 먹었고 몇 칼로리를 먹었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뭐의 단위냐면 일의 단위예요. 일. 아, 그래요? 사실 에너지의 단위이기도 한데 이제 일의 단위가 칼로리가 가능해요. 줄도 네. 가능하고 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추를 낙하시키는데 추를 낙하시키는 그 힘을 이용해서 물 속에 담궈 놓은 어떤 뭐 프로펠러 같은 걸 막 돌린 거예요. 추가 쭉 아래 내려오면서 도르래에 의해서 물 속에 있는 프로펠러 막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오케이. 근데. 이해하시죠? 응. 그랬더니 물의 온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물을 막 휘저으니까. 그럼 온도가 올라가?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나 돌림. 올라가나? 물을 흔들면 따뜻해져요? 엄청나게 많이 흔들면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오, 그럼 진짜? 예를 들어 생수병 막 흔든 다음에 커피 믹스 넣으면 따뜻한 커피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는지. 아, 진짜요? 근데 말도 안 돼.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충격적이야. 온도라고 하는 30년 거는 넘게 살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 물병을 흔들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왜 근데 몰랐어? 이게 왜 어렵냐면 거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그 단위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아무튼 근데 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했어요. 추를 낙화시켜서 그 힘으로 물을 휘저어 봤더니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냐면 1칼로리라고 하는 거를 1g의 물을 1도씨만큼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1칼로리로 정의를 했어요. 1g의 물을 1도씨 올리는 게 1칼로리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사실 열이나 에너지나 같은 거다라는 걸 알아냈고, 이제 에너지는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일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4.2줄 정도, 4.2줄을 1칼로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그래서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폰 6나 7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무게를 대략은 140g 정도라고 할게요. 7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데 아무튼 140g이에요. 얘를 바닥에서부터 70cm만큼을 들어 올릴 때 한 일이 1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 올린다는 거 힘을 어디로 주죠? 위로. 네. 네. 그러면서 70cm만큼 위쪽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준 힘과 이동 거리의 곱이 1이니까 네. 그만큼이 1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작은 단위예요. 그러면 그걸 4번 반복하면 4줄 정도가 되니까 대략 1칼로리 정도가 돼요. 네. 자, 아이폰을 70cm 들어 올리는 거를 4번 반복하면 1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아, 그런 거야? 네. 오. 근데 4,000번을 들어 올리면 이제 1kcal를 소모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식품에 써 있는 건 다 킬로칼로리예요, 단위가. 네. 1kcal를 밥 한 소모하기 끼는 위해서는 몇 킬로 칼로리입니까? 300kcal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밥 한 공기 210g짜리 밥 한 공기를 먹으면 300kcal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만큼의 일을 하려면 120만 번 아이폰을 120만 번. 아이폰을 120만 번 위로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아, 금방 빠지겠구만.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물리학적인 일만 얘기한 거고 예. 네. 사실 신체 내에서는 이제 내가 먹은 칼로리가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ATP 에너지로 얼마나 저장이 되는지 또 그냥 들어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그 일이랑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기는 해요. 이해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집어서 들어 올릴 때 실제로 근육이 주는 힘이라든가 그런 방향들은 물리적으로는 도르래 쓰는 거랑 분명히 다를 거라고. 그지. 로봇이 아니니까. 도르래에 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지. 그렇죠.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다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그거는 그 양은 화학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아. 밥 한 공기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뭐 그 안에 열량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100% 물리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게 되면 그 아이폰을 몇만 번, 120만 번 정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화학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거죠. 혹은 이렇게 예를 들어도 돼요. 오. 휘발유. 최 사장님 자동차에 예를 들면 휘발유를 연비가 한 10이라고 한다면 예. 10km per 리터라고 한다면 네. 리터당 그러면 10ml를 집어넣습니다. 야구르트 하나가 한 65ml 정도 하나요? 네네. 그러니까 10ml를 넣었다는 건 소주 한 잔이 30ml거든요. 소주 3분의 1잔의 휘발유로 네. 얼마를 갈 수 있는 거냐면 100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효율적이네요. 효율적인 거죠. 휘발유가 갖고 있는 그 화학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자동차는 실제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화학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겠구나. 그렇죠. 실제로 그 3, 4배 정도 되는 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거의 뭐 1.5톤이 넘는 자동차를 100m 사람이 민다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휘발유가 타면서 이동을 한다는 거는 음. 그 소주 3분의 1 잔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러네. 보면. 김도윤한테 소주 3잔 먹인 다음에 자동차를 100m 밀어라. 세 잔을 먹였으면 100ml니까 1kg를 1kg 밀라고 밀어야 해야지. 돼. 같은 겁니다. 네. 대단한데?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하나 같이 설명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항온 동물이거든요. 인간은요. 그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예. 항온 동물인 인간의 기초 대사량은 대략 1600에서 1800kcal 정도가 돼요.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진짜 누워서 눈도 꿈뻑거리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모되는 열량이에요.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 항온 동물이라서
추우니까 열을 계속 만들어야 되지. 심장도 계속 뛰고 있지.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근육이 있지. 뇌도 사용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가장 기초 대사량은 아무것도 신체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소모하고 있는 열량이 1600에서 1800kcal 정도인데 한 시간에 대략 70kcal를 소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폰으로 바꾸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한 시간에 아이폰을 28만 번을 들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1초에 80번씩을 들어올리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신기하기도 하죠, 그게. 갑자기 딴 얘기가 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 놀라운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음식을 먹지 않고 호흡과 햇빛만으로 8년째 살고 계신 분을 알게 돼가지고 정말이야. 이름이 뭐였냐면은 빅토르 트루비아노라는 분인데 8년 동안 그 음식을 안 드신다고. 햇빛이랑 호흡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과합성을 하시는 거네요. 진짜로. 왜 믿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나도 궁금했어. 일단 사람은 아닐 거고요. 아니야, 한국에 얼마 전에 방문하셨어요. 정말. 나도 정말이야? 봤는데 그분 찍으면 파란 오라 같은 오라도 거 생긴다, 뭐 찍히잖아요. 그래서. 난 그게 진짠지 궁금했어. 제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파란색 오라면 약간 먹개비 느낌도 살짝 나네.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호흡식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한번 제가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분이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노벨상 같은 화차는 삶 말고 네. 인류를 바꿔놓을 만한 어떤 그런 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그분을 실험을 한다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온동물인 인간이 그 정도를 하고 있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20도씨 정도인 물이 있어요. 그냥 상온에 있는 물 1리터를 100도씨로 이제 끓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전기 주전자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일이 어느 정도냐,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33만 6천 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돌아오자면 왜 내가 흔드는데 따뜻해지는 것처럼 안 느껴져? 라고 한다면 한 30만 번 정도 흔들면 따뜻해져요. 뜨거워져요. 금방 하지 뭐. 우리가 그 흔든다고 하는 그 움직이는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그 일의 양 혹은 에너지의 양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비하면. 그렇구나. 줄이 너무 김도희 박수셨어요. 아니 제가 일할 때 믹스커피 한 6, 7봉지 정도 먹거든요. 네, 그래요? 피곤하니까 계속 먹게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네네. 넣고서 씹어 먹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근데 보통 뭐 하루에 뭐 12시간 정도 일한다. 그럴 때 한 7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혼자 예를 들어 탕비실에서 물통을 흔들어서? 33번 계속 흔들고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저한테 이제 건들지 못할 것 같은 포스가 팔뚝이 막 커지고. 근데 줄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작은 단위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단위죠. 아, 네네. 근데 뭐 정의 자체는 1뉴턴의 힘을 가해서 1미터를 이동하게 했을 때 1줄로 정의를 하는데 이제 뭐 그걸 지금 외울 건 아니니까 아주 작은 단위다라는 네, 것만 알면 좋을 외우려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 정말? 알겠습니다. 1뉴턴 미터 이게 네. 줄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로 갈게요. 에너지는 간단하게 할게요. 에너지가 더 익숙하죠 우리가 1보다. 네. 근데 에너지는 그냥 단위가 줄이 똑같아요. 줄로 똑같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이건 지갑이라고 합시다. 내가 최 사장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10,000원이라고 하는 만큼의 일을 한 게 주는 거예요. 그건 워크. 그렇죠. 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난 10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즉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최 사장을 부릴 수 있는 그 네. 능력이 10만 원만큼 내가 사장을 부리니까 이상한데 회장인가 보다. 어. 이 회장이 10만 원만큼이 있었는데 이제 10,000원을 줬으니까 9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가 1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동일하게 줄이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네. 뭐 10,000원이라고 하는 일을 시켰어요. 10,000줄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 내가 10만 줄이 있었는데 9만 줄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위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약간 뭐 잠재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워크는 네. 실현된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직접 한 거. 힘을 가해서 그 방향으로의 이동 거리를 만들면 일을 한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논쟁으로 좀 돌아가 보면 운동량이 크면 당연히 에너지가 크겠죠. 네. 근데 이게 비례하진 않는 거예요. 운동량은 M 곱하기 V로 정의되고 예를 들면 운동 에너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V의 제곱으로 정의가 돼요.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냥 툭툭 던지면서 말하는 뭐 에너지가 얼마, 에너지가 소진됐다, 뭐 에너지가 얼마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이라든가 혹은 운동량이 얼마냐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사실 결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물리에서는. 하지만 아무튼 운동량이 큰 놈이 에너지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 정도면 이제 에너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예. 내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거든요. 내 에너지가 줄어들었어. 즉 내 지갑에 있는 잔고가 줄어들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돈이 사용된 거죠. 가난해진 그치.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돈이 사용된 거지. 그 말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한 거죠. 속상하다. 왜요? 일을 했는데 가난해져서요. 자기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네. 어떤 공적인 논의 장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일률은 도대체 뭐냐? 일률은 잘 못 들어봤죠. 최장님, 일률은 뭘까요? 일률. 일률?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판단해 봅시다. 에너지가 뭔지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 네. 일이라고 하는 거는 가한 힘과 힘 방향으로 이동 거리를 곱한 거야. 그게 있어야 물리적으로 뭔가 한 거예요. 네. 힘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였어요. 네. 그럼 일률은 뭘까요? 비율 같은 느낌은 들죠. 네. 단위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작용한 에너지를 얘기하나? 반복적으로라는 말은 빼도 될 것 같고 단위 시간에 작용한 에너지? 작용한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죠? 줄?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일이죠.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눈 거네? 그렇죠. 시간 나눈 거예요. T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땅에 있는 뭐랄까 1톤짜리 공을 1m 위에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 일은 일정한 거죠. 근데 그거를 도르래를 사용하든 지뢰를 사용하든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 천천히 1시간 동안 일을 할 수도 있고 1초 만에 번쩍하고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네. 한 일은 같지만 그걸 하는데 걸린 시간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럼 한 명은 일률이 큰 거고 한 명이 일률이 작은 게 되겠죠. 근데 그 일률이 약자가 뭐냐면 P고요. 네. 일률이 영어로 바로 파워예요. 우리가 주제로 삼고 싶었던 파워가 바로 일률입니다. 인류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잘 안 써요. 파워란 말은 많이 쓰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니까 인류라고 하는 번역이 적절하긴 한데 그냥 파워라고 썼으면 좋겠어. 그냥 이러면 이제 이해가 가죠. 파워가 크다, 파워가 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똑같은 일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파워가 세니까. 왜? 힘이 세니까 땡.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파워가 세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얘기네. 파워는 우리가 상식적이네. 상식적이죠. 짧은 시간 동안에 같은 일을 짧은 시간 동안 해내거나 아니면은 같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면 그렇죠. 파워가 센 거네. 그렇죠. 기준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자동차를 들어 올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올릴 수도 있거든요. 도르래를 사용해서 꽉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요. 근데 기준기는 10초 만에 100m 높은 곳으로 자동차를 끌어올렸는데 사람이 자동차를 100m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면 막 한 10분, 20분, 30분 동안 해야 된다고. 그럼 분명히 그 기계와 그 기준기와 사람은 뭔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있다. 그렇죠. 힘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는 파워가 다르다. 오케이. 일률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파워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씩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좀 이해가 갈랑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힘에 대한 개념을 물리학에서는 좀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힘을 진짜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갖다 써요. 힘을 주니까 한 거지. 기준기가 힘이 센 거야. 자동차가 힘이 센 거야. 뭐 새로 나온 무슨 뭐 N 타입의 무슨 뭐 H 자동차는 힘이 센 자동차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힘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F는 MA를 갖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정확히 뭐 토크가 높은 거다. 혹은 뭐 인률이 센 거다. 파워가 센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그 뜻에 매몰되게 되면 힘과 파워를 구분하기 힘든 거죠. 물리적으로 힘은 포스고 포스가 함께하기를. 힘이 포스. 네. 그리고 인률은 파워예요. 그래서 파워와 포스는 다르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근데 파워 특집이죠. 그렇습니다. 포스 특집이 아니고. 전기에서도 인률이라고 하는 걸 전기에서 한 인률을 역학적 인류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IVT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기의 파워는 오히려 익숙할걸요. 몇 와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2200와트다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파워, 전력, 파워 그게 이제 V 곱하기 I로 계산은 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가 빡 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볼게요. 1마력이 도대체 뭐냐? 마력. 뭐 자동차의 마력을 얘기하잖아요. 마력.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일률을 우리가 1마력이라고 예전에 정의를 했어요.
말 한 마리 정도면 이 정도의 일을 해. 음. 예, 이 정도의 일률은 나타나니까 이 정도의 파워는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순간적인 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순간적으로 실제로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순간 마력은 훨씬 크거든요. 예. 근데 마차를 끌어야 될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근데 순간 마력을 가지고 순간 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마력을 계산해 놓게 되면 100마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몇 초 안 가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죠? 역도 선수가 힘이 되게 세겠지만 계속적으로 그걸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류를 가지고 1마력으로 정의를 했는데 영국은 이제 홀스 파워에서 마력이니까 말 그대로 HP라고 부르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PS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프랑스 단위를 쓰게 되거든요. 약 735와트 정도를 1마력으로 보통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겠지 뭐. 그 대충 뭐 숫자는 정했겠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1마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네, 예를 들자면 75kg 정도의 물체를 예. 최대장님 몸무게 정도 되는 물체를 예. 1m를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아까 인류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간이 중요하죠. 예. 1초 만에 최 사장님을 1m를 번쩍하고 들어 올리는 그 파워. 그게 1마력이야? 그게 1마력이에요. 아. 근데 김도인이 빠밥 딱 해서 나를 1초 만에 들었다. 네, 그럼 1마력. 1마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정도의 파워가 있었어요. 예전의 말들은. 네네. 요즘 말들은 이제 대략 2, 3마력 정도 해요. 말 한 마리가 2, 3마력, 뭐 정말 뭐 좋은 말은 4마력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말도 품종기량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잘 먹이고. 그렇죠. 계속 좋은 애들, 이제 종마들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급은 4마력 정도가 나온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내 차는 뭐 150마력이야. 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최 사장을 150m를 1초 만에 들어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거죠. 장난이구만. 네. 엔진의 힘이 그 정도다. 정확히 말하면 엔진의 힘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죠. 엔진의 파워가 그 엔진 파워가 그 정도다. 정도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보통 자동차는 몇 마력입니까? 뭐 요즘 나오는 소나타 같은 경우 2000cc가 한 17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150에서 170마력 1초 만에 나를 170m 미터 정도를 확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파워가 엔진에서 나오고 소나타가 갖고 있구나. 그렇죠. 대단한 그 엔진이 예. 그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워 특집이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파워가 뭔지를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뭔지를 알아냈습니다. 어떤 물체를 알아낸 거군요. 무거운 거를 네. 어떤 무게가 있는 물체를 위로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위로 들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방향이 일치해야 되니까 위로 얼마만큼을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혹은 1초 동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파워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주에 나왔었던 그 라스푸틴 같은 경우에는 좀 말라 보이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뭐 마력으로 따지자면 파워로 따지자면 0.5마력. 에서 뭐 한 1마력에서 0.5마력 정도가 아니었을까. 알겠습니다. 최대적으로 예. 최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거 그래도 사실 한번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물리량과 뭐 힘, 뭐 에너지 이런 걸 복잡했는데 독실이가 운동량, 그다음에 포스, 힘, 그다음에 그렇죠. 워크, 에너지, 네. 파워인 일률 네. 이런 걸 좀 정리해 줬습니다. 네. 잠깐 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정말 궁금했던 다크 에너지 해주나? 그렇죠. 암흑 알겠습니다. 에너지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쉰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네. 쉬시죠.